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양 물량인데요. 강남하고 주요 업무지구 시설들 하고의 접근성은 좋지만은 그에 반해서 열세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장점 대 단점, 힐스테이트 3동역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물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할 테니까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제 경기도 광주 삼동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핵심적인 입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장점적인 부분들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565세대로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 7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63, 75, 84 타입으로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들로 구성이 됩니다. 입주일은 이제 2023년 5월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강남역이라든가 판교역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여기가 이제 삼동역인데요. 힐스테이트 삼동역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한 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분당선인 임해역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교역까지 두 정거장 현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교역에서 환승을 하게 된다면 네 정거장을 가게 되면 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을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강남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이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직주 근접의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교통적인 부분을 본다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이제 연장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 이제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 삼동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통의 개선들이 이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의 그런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좀 우수한 측면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교통적인 측면이나 이 지하철 접근성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장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최대의 단점적인 부분이 이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하고 이제 편의시설 부분인데 이 삼동역 인근은 이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남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3km가 좀 넘습니다. 3.2m, 3m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죠. 먼 거리입니다. 초등학교 치고.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 물량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가 먼 이런 물량들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하지만은 만약에 직장에만 그 주안점을 둔다면 강남의 접근성과 그리고 판교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접근성이 우수한 아파트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판교역이라든가 임해역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주요 편의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공존한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장점적인 부분들은 이 지하철의 그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요 업무지구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적인 부분들은 이제 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는 단점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아직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두 개의 장단점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감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평면도 우수하게 잘 뽑아요. 그래서 이 삼동역 일대에 이 힐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웅장하고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불산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산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의 가치는 좋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모양이 그렇게 뭐 정방향이나 장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빠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동강 거리가 그래도 꽤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강거리 자체는 그렇게 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쪽이 이제 산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산 조망이 대부분 산 조망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산 조망이 가능한 곳의 가치가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짓기 때문에 이런 조경이라든가 편의 시설들은 우수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3동역 63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79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4베이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좀 눈에 확 띄는 것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63제곱미터 치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타 84형하고 84 타입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창이 드레스룸에 2개가 났다는 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제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판상형의 포베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는 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부분은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방 쪽에도 팬트리 공간이 없고 요새 63 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 알파룸을 넣는 공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힐스테이트에서 잘 뽑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힐스테이트 3동역 63B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1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상형 치고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작은 방 2개 하고 안방이 있고 안방에도 이제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있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정면에 있는 거실 창 외에 측면에도 이렇게 창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봤던 포베이의 구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3동역 75A 타입을 보시면 이제 세대수가 많죠. 261세대 있고 4베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상에 제가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팬트리 공간이 많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이제 3개나 있고 이 팬트리 공간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대형 팬트리도 있고 굉장히 팬트리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팬트리 공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알파룸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역자로 꺾인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의 공간이 조금 다소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75 타입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잘 뽑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3동역의 84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작은 게 좀 아쉽습니다. 62세대가 이제 배정되어 있고 4베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3동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구조를 잘 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기역자로 뽑혀 있고 이제 창문도 이쪽에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를 잘 구성한 것 같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고 이제 팬트리 공간을 따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주방 공간의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 팬트리하고 또 이 거실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84 타입도 공간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팬트리 공간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 공간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팬트리 공간을 좀 줄이고 지금 팬트리가 3개나 들어가 있죠. 이 공간들을 좀 줄이고 알파룸 공간을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알파룸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이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면도가 그래도 우수하게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하고 이제 만 19세의 세대주면은 1순위 청약 자격이 되고요. 청약 통장은 24개월 이상,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거주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전에 광주시에 전입되어 있는 분들이 우선해서 1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호제곱미터 이하죠. 전체 물량들이. 그래서 가점제 75% 하고 추첨제 물량이 이제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점이 낮다고 해도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8월 31일 날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1순위 청약 당일 지역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1순위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2일에는 1순위 청약 기타 지역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은 이제 9일 날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3동역의 분양 가격하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63A 타입 같은 경우에 79세대, 그래서 분양 가격이 3억 8,800만원에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63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2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이제 탑상형의 구조였죠.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3억 7천만원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5A 타입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세대수를 배정하고 있고요. 261세대, 그리고 4억 2,200만원입니다. 75B 타입도 이제 51세대, 작은 세대 있고, 4억 3,900만원. 84 타입 같은 경우에 62세대, 4억 8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그 분양 가격이 5억대를 넘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가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일대에 지금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완공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완공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하고의 거래사례 비교법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암 퍼스트빌의 이제 84제곱미터 전용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8월 달에 거래가 됐던 게 4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4 타입하고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5천만 원. 근데 지금 뭐 16년이나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 그런 거래 대상 사례는 되지 않습니다. 이 4억 3천하고 뭐 4억 8천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해도 이 84 타입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신축하고의 가격이 1억 이상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가격 자체는 뭐 이 지역 자체에서는 비싸게 보일 수 있겠지만 수도권 일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아파트의 장점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입지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호재 부분들, 그리고 강남과 판교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그 GTX A 노선을 통해서 또 빠르게 강남이나 지방 지역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들은 계속 확충이 되고 있고 좋아지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광주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단점이 학교입니다. 학교.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아파트를 청약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고민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이 아파트는 청약 가점이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 물론 추첨이 25%가 있기 때문에 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구조가 좀 나쁜, 그리고 물량이 많은 63B 타입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하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5A 타입 같은 경우도 구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추첨제를 노린다면은 63B 타입 같은 경우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점이 낮을 수도 있다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가 멀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이 아파트를 청약하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강남의 접근성이나 판교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제 그러한 개발 여건들이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살과 5살의 자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통학할 수 있고 거리가 가까운 게 굉장히 첫 번째예요. 입지 중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틀린데 학부모들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하철을 좀 멀리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학교가 멀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청약을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냐면은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1순위가 돼서 이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면 가격도 마음에 들고 입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학교가 멀어서 고민을 하다가 청약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와 같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분양 물량을 패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점 낮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 분석이 맞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힐스테이트 3동역이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들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분양 물량을 관심 있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얘기한 이 63B 물량 이외에도 어떤 물량이 될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곳에 입지의 아파트예요. 다만 이런 단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